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의 흐름이 좋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죠. 낙폭을 계속해서 양대 시장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외국인의 현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도 규모도 지금 거래소에서는 순매도가 3,100억 원을 넘어섰고 선물 시장에서는 3,000 계약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데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좀 유입이 되어야 우리 시장에서 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외국인의 현 선물 포지션이 지금 어떤지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 거리가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짜증나는 국내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이 과연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설정해 놓은 옵션 포지션과 외국인의 현 선물 최근 동향이 어떻는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은 어젯밤에 제가 외국인의 옵션의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본 건데요. 채권을물로 지금 외국인이 구축한 옵션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이 정확하게 지난달하고 반대 포지션인데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2,500에서 2,600 사이에 만기가 끝났을 때, 만기의 이 지수 안에서 끝났을 때 외국인은 수익이 나는 소위 말해서 가두리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풋옵션, 외곽역 풋옵션을 많이 사놓으면서 떨어졌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한 반면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또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외곽역 콜옵션을 좀 사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지션이 외국인이 이익이 나는 포지션은 한 350에서 60 이상으로 가면 또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익이 또 크게 날 수 있는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데 저 360이 26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12월 둘째 목요일에 끝나는 옵션 만기일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는데요. 그때 우리 시장이 2,6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외국인의 현 선물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한 3개월 동안에 17조 5천억 정도를 팔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17조 5천억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그런 매도였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현 선물, 현물과 선물을 합쳐놓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그래도 매물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매도가 일일 평균 5천억이 나왔었던 부분이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여전히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일평균 2,500억 선 수준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면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부터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보여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이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환율보다는 경기 방어를 선택을 한 셈인데 그래도 깜짝 금리 인하를 한 것 치고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말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원화 약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원화 약세를 또 일으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한미 금리 차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1,400원까지 환율이 또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또 무슨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달러 자체만 강해서 상대 통화들이 다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그런 현상을 야기시켰던 것은 뭐니 해도 국내라든지 다른 나라의 채권의 금리보다도 높은 미국 국채 가격 때문에 국채 금리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지금 국채 10년물은 한 2.76 정도 하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이기 때문에 이러면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외국인은 국내 주식은 17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정확하게 17조 원을 채권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이는 나지만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즉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내 장기채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차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더 급등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10년 국채금리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주봉 차트도 보면 미국 10년 국채금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헤드앤숄더 모습으로 서서히 내년에는 금리가 조금씩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지게 되면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금이 이탈되면서 환율이 또 1,5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도 뚜렷한 악재성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시장은 빠지고 있잖아요. 외국인의 현선물 양 매도도 급격하게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 정말 반등 모멘텀이 될 만한 기대 사항은 있는 걸까요? 네,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 템플턴 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관적인 이런 정시에서 주식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비관적인 상황이 더 악화될지 아니면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지 그게 내년 시장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년에는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할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ISM 제조업 PMI들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지수가 바로 지금 보시는 파란색 차트로 나오고 있는 ISM 제조업 PMI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4개를 그려놨는데요. 이 4개가 바로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해고요.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는 2012년에서 13년 넘어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있었었는데 2012년 말에 보면 이 ISM 제조업 PMI가 지금처럼 저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대선이 끝나고부터 2013년, 14년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가 2016년 바로 힐러리랑 트럼프가 대선에서 붙었을 때인데 그때도 의외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ISM 제조업 PMI가 저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중간에 빨간색 선으로 동그라미를 친 거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1년 상반기에 2차 팬데믹이 혹독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바이든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21년도에 저렇게 PMI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ISM 제조 PMI가 어디로 갈까 하는 부분은 확률적으로 보면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 모멘텀인데요. 중국은 최근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구 한신 정책부터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 절름발이식 우리의 수출 경기가 중국 내수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도 내년에는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지금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 25년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2002년 연말에 새로운 지도자로 선정이 됐었던 후진타오 주석이고요. 2003년, 4년, 5년도에 저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에 시진핑 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선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2013, 14, 15년도에 주가가 저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의 지도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시진핑의 3기가 시작되고 보통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가 시작이 되면 보통 중국 지도자의 3년차 되는 해,
즉 오자가 들어가는 해에 중국의 경기가 크게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2005년, 6년에는 우리나라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2014, 15년대는 중국 소비에 해당되는 오리온부터 화장품 같은 기업이 급등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2024, 25년도에 어떤 기업들이 중국 내수 부양책에 힘을 얻어서 올라갈지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금투세가 폐지가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이 추진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이익 모멘텀이 없더라도 상법 개정 의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도 지난번에 보셨던 고려아연과 같은 사태가 여러 기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이 바로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내년 국내 증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과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도 좋을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홀수회, 짝수회에 대한 퀀트 자료를 올 초에도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도 지금 위에 차트에 보이는 부분이 짝수해 5년 평균으로 보면요. 6월 안 좋고 8월 안 좋고 9월 안 좋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5년 평균 중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달은 11월 달부터 반도체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을 홀수회와 짝수회로 나눠보면 내년이 이제 드디어 홀수회로 돌아서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모멘텀까지 겹치는 해가 되는데 트럼프 일기가 있었던 2017년에는 보면 코스피가 21.8% 오르고 코스닥이 26%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내년도에 특히나 상반기에 굉장한 종목장이 또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올해 이루셨던 수익 다 만회하시는 그런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